와인짜장고 리모컨까지 얻었었고, 리모컨 배전반? 아, 발 진짜. 이야, 별다른 반응은 없다. 이건 아닌가 보네. 모든 기계에 다 찍먹해봐. 얘 아니고 얘네 다 아니겠지? 저쪽 방에는 없었고, 여기는 반응 없고, 계단 옆에서 작은 배전반을 발견하고 안을 살폈다. 원래 이래 서 있었나? 상하를 가로지르는 붉은 선 끄트머리에 붉은 불이 켜져 있었다. 원래 있었나 보네. 아, 리모컨. 특별한 반응은 얻지 못했다. 응? 깜짝이야. 아, 대사 다시 읽어야겠네 하고 빨리 눌렀는데 큰 소리를 내며 문이 양쪽으로 벌어졌다. 아, 센서해야 되는구나. 똑같이. 가기 싫어. 아, 이거 맞아? 통로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불이 꺼지기라도 한 건가? 발밑을 조심하세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졌던 지난 사건의 기억이 떠올랐다. 2층이었지? 어두운 상황에서는 패닉에 빠지기 쉽습니다. 침착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해요. 지금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침착하게 생겼어? 재하씨가 피식하며 쏘아붙였다. 조금 더 걸어 들어갔다. 순간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거 누구야? 수연이 루트에서도 그랬잖아. 방금 느꼈나? 재하씨가 낮은 음성으로 물었다. 네, 누군가 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젠장, 무기가 될 만한 것도 없는데. 순간 대수씨가 소리쳤다. 나와! 다 죽여주겠어. 안 돼요. 이런 곳에선. 순간 정체불명의 충격이 어깨 윗부분을 강타했다. 아니, 맞고 끝나요? 젠장 쳤다 이거지? 무열 아저씨? 이거 수혁 씨한테 맞은 무열 아저씨 아님? 악에 바친 고함이 방 안을 울렸다. 어쩌죠? 혜진이면은 수연이 팀 맞네. 포위당한 상태지만 어둠 속이라 승산은 있어. 수연이와 혜진 씨는 어디로든 피해 있어. 둔탁한 충격음과 거칠고 메마른 숨소리가 방 안을 핥히어갔다. 오 마이 갓. 불빛을 내면 위험해. 얘네 둘이 만났네. 주위를 더듬으며 외곽으로 도망치는데 누군가 앞으로 쓰러졌다. 수연아! 반대편 끝에서 수혁씨가 외쳤지만 대답할 수는 없었다. 비명을 삼킨 채 계속해서 움직였다. 더듬거리는 손 끝에 통로가 만져졌다. 재빨리 안으로 숨어들었다. 손끝에 타일로 된 바닥이 느껴졌다. 잠시 숨을 죽이고 있다가 패드의 불빛을 비춰보았다. 오 마이 갓. 화장실이다. 여러 개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다. 발소리를 죽이며 열린 칸으로 들어갔다. 고리를 걸어 문을 잠갔다. 등을 붙이자 억눌린 숨이 터져나왔다. 입을 틀어막아 가쁜 숨소리를 죽였다. 문틈에 얼굴을 대고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고함과 함께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밖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가슴이 뛰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그때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다. 비명을 속으로 삼켰다. 누굴까? 수혁씨? 혜진씨? 아니면 다른 누구? 퍼뜩 정신을 차리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간 걸지도 모른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을 문틈에 바짝 붙이고 조심스레 밖을 살폈다. 문틈으로 바라보는 눈과 마주쳤다.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이씨. 문이 흔들린다. 잠긴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풀려가는 문고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너무 늦어버렸다. 문이 튕겨지듯 열리며 거구의 남자가 칸 안에 몸을 들이밀었다. 몸부림치는 내 입을 커다란 손이 틀어막았다. 귀 아프니 조용히 좀 하자고. 난리통을 피하는 기척을 느껴 와본 것뿐이니까. 입이 막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그 아저씨다. 기자 아저씨. 남자가 손을 떼며 물러섰다. 두개골을 흔드는 좋은 비명 잘 들었어. 헌데 번지수가 틀렸어. 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의의 사자 쪽에 가깝다고. 아닌 것 같은데. 밖에 소란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태도다. 그는 떨어진 패드를 주워 불을 비추었다. 자, 일어나. 언제까지 앉아있을 거야?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어? 누구세요? 이제 나가서 상황을 좀 정리해보자고. 이거 무열씨 직장 동료분이신가? 무어라 할 새도 없이 그의 손에 끌려 밖으로 나갔다. 우와, 개무서워. 이건 또 뭐 어디야? 자, 하무엘 아저씨라고? 많이 달라졌네. 생김새가. 정지. 경찰이다. 거만들 쳐 싸워. 남자가 불빛을 이리저리 비추며 소리쳤다. 시끄럽던 실내가 일순간 조용해졌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복도 안쪽에서 낯선 남자가 뛰어나왔다. 무열 선배? 어머, 태연이 그래픽이 이번엔 있네? 근데 순하게 생겼다. 맹하게 생긴 거구나. 통합 노트. 3층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제자리에 모여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다. 요약하면 두 팀이 미묘한 시간차를 두고 같은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중에 두 사람의 희생자가 나왔다. 맞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놈이 다시 한번 장난질을 칠 거라고 예상 못했던 건 아니지만 하무열이라는 형사는 미간을 손으로 짚은 채 몸을 벽에 기댔다. 희생을 막지 못해 면목 없습니다. 자책은 집어치워. 저쪽 팀도 송장 치운 건 마찬가지 아닌가? 아직 2명째라는 사실에 만족하자고. 그보다는 앞으로의 사건을 막는 데 주력하지. 네. 하무열 씨, 당신도 저 순경, 류태현 씨처럼 범인에게 원한을 산 사람입니까? 수혁 씨가 경계심이 담긴 시선을 보냈다. 나같이 질긴 형사는 모든 범인에게 원한을 사는 법이라네. 한 번 물을 먹인 놈들에게는 더욱 그렇지. 그의 발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형사는 다시 태연이라는 순경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나저나 혹시 총소리를 듣거나 총을 발견한 사람은 없나? 총소리? 그래.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총이 없어졌거든. 총이 사라졌다는 말에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열 선배는 현장에 나가시지 않으시잖아요. 총을 휴대할 수 없을 텐데? 그래서 말했잖아.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라고. 전직 형사가 내근직인데도 불구하고 총기를 휴대하고 다녔다? 재밌군. 범인이 그 총으로 되게 머리를 날려버려도 재미가 좋으실까? 뭐야? 빙글빙글 아저씨의 싸움이 시작됐다. 형사의 빈정거림에 기자는 툴툴거리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좌우당간 그 총을 찾으려고 증거를 모으다 습격을 당했어. 정신을 차리니 암흑천지에 갇혀 있더군. 뭐 어째저째 나오긴 했다만. 잠시 적막이 흘렀다. 무열 선배? 순간 멍해졌던 그의 눈에 빛이 돌아왔다. 젠장. 클로르포름 때문에 이 모양이야. 그 약 중에 포름으로 끝나는 약들 되게 많지. 수면제기 하는 거지. 클로르포름? 그거 마취약 아니야? 그래, 날 기절시킨 약이지. 심하게 당하면 그 단기 기억 상실이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돼. 그럼 지금 형사님의 상태는 형사님이라니 간지럽군. 그냥 무열씨라고 불러. 그게 별로면 무열 오빠라든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시죠. 개꼬아해. 지금 당신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까칠하긴. 무열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실은 몸도 제대로 가누기 힘들어. 게다가 기억도 온전하지 못해. 이것만은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 참, 기껏 경찰이 더 늘어나나 했더니 이 모양이라니. 그래도 자네보단 쓸만할 거야. 자네가 50명 전은 모여야 겨우 이 모양의 머리가 되겠지. 말을 마친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허강민의 두 번째 불꽃놀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었군. 모두 자기 죄를 이야기해주지 않으니 이거 참 아니 어렵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얌전히 죽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나? 거기 아가씨. 네? 저요? 무열씨가 갑자기 나를 가리켰다. 이제부터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제가 형사님 아니 무열씨를요?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태연씨가 다가왔다. 무열 선배, 저는? 넌 네 할 일 해야지. 2인분 해라. 이제 자네는 경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달라고. 내 스타일대로만 가다가 또 싸그리 죽을지도 모르잖아. 물론 자기 몸도 알아서 챙겨야겠지? 믿어보겠네. 뒷머리를 긁적이는 태연씨를 놓아둔 채 그는 내게로 손을 뻗었다. 자, 그럼 첫 번째 임무야. 날 좀 일으켜달라고. 수혁씨가 불만에 가득 찬 눈으로 노려보았지만 무열씨는 모르는 척 몸을 일으켰다. 해결해야 할 수수께끼가 많아. 몸이 온전했다면 상황이 더 나았겠지만 일단은 이대로 만족해야겠군. 그런데 자네 애인이라는 저 강수혁이란 친구 말이야. 네? 나와 류태현 순경에게 쓸데없는 적개심을 품고 있군? 경험상 그런 자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네. 하나는 지나치게 도덕적이라 물렁한 공권력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도덕시민. 다른 하나는 큰 죄를 저질러 경찰만 보면 오금이 저리는 중범죄자. 자네 생각은 어떤가? 엉겹결에 눈을 피했다. 그래, 네가 보기에도 조법 시민은 아니지. 수연아. 글쎄요. 전 그렇군. 나중에라도 내게 할 말이 생각난다면 언제라도 환영하지. 여기 오게 된 이유인 죄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앞서가는 그의 뒷걸음을 바라보았다. 따라와. 조명이 없으니 태연이와 자네의 패드 불빛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아, 네. 황급히 그의 뒤를 쫓았다. 조수됐어요. 사건 정리 1, 2. 대화해요. 소속을 밝혀라. 어이, 경찰 아저씨. 제 아씨가 무열씨를 불러세웠다. 아저씨는 무슨? 댁이나 나나 액면가는 비슷하잖아. 참, 그런 건 됐어. 그나저나 궁금한 게 있는데 뭐지? 신선한 질문이라면 대답해주지. 아니면 대답은 없어. 곁에서 듣고 있던 대수씨가 투덜댔다. 농담 안 하고 내가 만나본 경찰 중에 제일 불친절해. 어차피 여기선 모두 납치 피해자라고. 직업의 벽으로 우리를 나누진 말아주게.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가야 할 것 아닌가. 계속되는 빈정거림에 대수씨는 혀를 차며 가버렸다.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소리친 무연씨가 다시 돌아보았다. 자, 그래서 묻고 싶은 건 뭐지? 현장에서 뛰지 않는 내근직이라고 했었지? 그럼 정확한 소속은 어디지? 무열씨는 살짝 인상을 찡그렸다. 괜찮으세요?
워낙 짜증나는 걸 물어봐서 말이야. 전에는 강력계에 계셨지만 예전 사건에서 워낙 중상을 입으셔서 류태현 순경 여기저기 끼어드는 건 여전하군. 왜 그래? 한창 이야기해주고 있구만. 직접 말해주지. 지금은 사이버 수사대 소속이다. 뭐 사이버 수사대? 카운터네? 재하 씨는 멍청한 표정으로 무열 씨를 바라보았다. 중상을 입어서 지금은 현거래 문제를 해결 중이시다. 현거래야 헌거래야? 젠장 이래서 소속 이야기나 하기 싫다니까. 하지만 무열 선배는 중상을 입고도 상부 배려로 잔류하신 겁니다.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요. 아이고 이 순에 빠진 물렁한 인간. 그게 긁히는 부분이라고. 그런 건 나도 알아. 그래서 저 반은 꼴을 보라고. 사이버 수사대 소속 형사가 총까지 들고 다니다 잃어버리셨다니. 살아서 나가도 끝장 아냐? 무엇이 그리 재밌는지 재하 씨는 무릎치며 웃어댔다. 저 생양아치. 이제 보니 대기 범인이구만. 무열 씨는 화난 눈을 한 채 입꼬리를 올리며 웃어 보였다. 아이쿠, 난 현금 주고 아이템 산 적 없는데? 두 중년 남자의 말싸움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아이템? 마약 얘기하는 건가? 도어락을 작동시켰지만 암호에 대한 힌트가 없다. 이거 태연이 루트인가? 아, 이거 흑연 묻혔을 때 그거구나. 이건 문에 달린 디지털 도어락이 먹통이다. 이거는 했었고 아까 개 깜짝 놀랐던 아니네? 책상에서 주운 종이 쪼가리의 한쪽 끝에 붉은색의 삼각형이 그려져 있다. 어떤 의미일까? 이게 그거에 대한 그거였고 1, 3이라는 두 개의 힌트를 얻었었고 토글 리모컨 색깔이 변화하는 것. 와 시작하자마자 4개 주네. 일행은 두 팀으로 나누어져 시간차를 두고 비슷한 길을 지나쳐왔다. 도중에 2명의 희생자를 냈다. 양수연, 류태현 팀이 만나고 하무열 형사가 합류해 통합팀이 결성됐다. 지난 사건을 정리하고 함께 탈출할 것을 결의했다. 상태가 악화된 그를 의자에 앉힘. 상승 중에 불이 꺼지고 문이 여닫힘. 불이 켜지자 시체로 발견. 서준용. 근데 이게 준용이 죽었을 때 고무줄 범인이 장력을 이용해서 관통을 한 것 같긴 한데 영 모르겠단 말이지. 문이 여닫힌 게 뭔지도 모르겠고 눌려있던 거를 치우면서 한 거라는 건 알겠어. 작살 쏘듯이. 근데 안쪽까지 들어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양수연 팀이 와인을 마시고 놓아두고 우희경이 병을 들어 마시고 즉사. 사인은 와인에 든 극약으로 추정. 우희경의 사망. 어머. 형사 아저씨. 류태현과 함께 전작의 사건을 해결한 형사. 사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총기를 도난당해 흔적을 쫓던 도중 습격받았다고 한다. 마취약인 클로르포른에 오래 노출된 후유증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이다. 본인의 말에 따르면 서있기조차 힘들다고 하는데 전작에서 입은 중상으로 퇴직 위기를 맞았었다. 하지만 능력을 아까워한 상부에 의해 내근직인 사이버 수사대로 소속 전환되었다. 본인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아무래도 38이네? 180 최고 되게 좋으시다. 어대수 저간증? 김재하에게 빈정대다 역으로 공격을 당했다. 한참 동안 쩔쩔매다 속이 아프다며 휘청거리는 그의 얼굴색은 검붉게 변해 있었다. 영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저게 뭘까? 애들이 다 하나씩 문제가 있어. 초조함. 그릴 앞에서 허대수가 빈정대는 말을 듣고 심하게 쏘아붙였다. 눈앞에서 우희경이 죽는 모습을 본 뒤 약간 초조함을 느끼는 듯. 이 기록들이 범인이 기록하는 거라는 건 알겠는데 아유
한 살 더 먹은 것 같은데? 하무열이 질색하는 현 소속에 관한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핀잔을 들었다. 의외로 눈치가 부족한 스타일일지도 모른다. 의외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 아, 혜진이는 안 죽었지? 아, 깜짝이야. 희경이랑 헷갈렸어. 4층 화장실에서 만난 하무열 형사는 다짜고짜 그녀를 조수로 삼았다. 예전에 류태현 순경과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걸까? 얘도 좀 맹하게 생겼나? 아, 남자 화장실이네? 아까는 여자 화장실 들어갔구나. 구석에 깨진 변기 안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 왜? 벽에 금연 마크가 새겨진 종이가 붙어있다. 여기도 지독한 냄새가 나겠지? 아이템은 없겠지?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있다. 오케이. 악취. 티슈를 뽑아 쓰는 박스다. 바닥 부분이 막혀있는데? 원래 용도대로는 쓸 수 없단 말이군요. 뭔가 있을 가능성이 높군. 그럼 어서 열어봐요. 태연 씨가 뚜껑 쪽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위쪽으로 열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는군요. 뚜껑 부분이 약간 떨어져 있긴 했지만 무언가로 견고하게 접착시킨 듯 그 이상 떼어내기는 쉽지 않았다.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수연 양 말 들었지? 빠릿빠릿하게들 찾아봐. 위에 뭐야? 혜진 씨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왜? 별이라도 보고 있나? 아니요. 저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서. 사람들을 따라 올려다보니 천장에서 뭔가 빛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저게 뭘까요? 열쇠인가? 육각 렌치? 뭘까? 그냥 별거 아닌데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각자 의견이 분분했다. 사람 많아지니까 정신없군. 일단 지금으로선 어쩌질 못하니 손댈 방법이 생긴 뒤에는 다시 보자고. 무열씨가 양손을 흔들며 사람들을 만류했다. 밑에 쓰레기통 있잖아. 물이 빠지는 구멍이 다시 잔뜩 녹이 슬어 있다. 쓰러진 쓰레기통의 뚜껑 부분이다. 조사해보았지만 별건 없었다. 쓰레기통의 몸체 부분이 쓰러져 있다. 가까이가 조사해보았지만 텅 비어있었다. 이거 발판으로 안 쓰네? 이 칸은 사용 중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수혁씨가 문을 움직여보았다. 잠겨있군요. 안에서 걸쇠를 잠가놓았나 봅니다. 덜컥거리는 소리로 보면 철제 걸쇠야. 안쪽에서 잠긴 문을 바깥에서 열어야 하는 상황이군요. 젠장. 이놈의 약기운만 아니었어도 생각이 좀 더 잘 날 텐데. 답답하긴 하겠다. 저 초록색은 뭐야? 화장실 칸의 문을 열어보았다. 열린 칸 안을 살폈지만 별 수확은 없었다. 세면대를 조사했다. 물때가 잔뜩 낀 세면대에 특이한 점은 없었다. 거울은 엉망진창으로 깨어져 있었다. 이거 눈같이 생겼어. 끈? 이것 좀 봐. 뭔가 삐져나와 있어. 재아씨가 가리키는 것을 보니 세면대에 물 빠지는 구멍 안에서 긴 끈이 삐져나와 있었다. 뭐야 이건? 수혁씨가 다가가 끈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잘 당겨지지 않는데 마치 안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이야. 잠시 끙끙거리던 수혁씨가 끈을 뽑아냈다. 이건 낚싯줄이군. 튼튼해서 웬만하면 끊어지지 않겠어. 끝에 무언가 묶여있어요. 낚싯줄 끝에 묶여있던 작은 자석을 발견했다. 당장 못 써? 조합된 상태로? 안 되네. 자석으로 문 따. 자석을 문 바깥쪽 끝에 대고 살짝 움직였다. 문 안쪽에서 걸쇠가 쩔꺽이는 소리가 들렸다. 통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걸쇠를 일정 이상 움직이지는 못했다. 일단 방법은 알았으니 됐어. 수고했어, 수연아. 다정한 인사는 그쯤 하시고 전문가를 초빙해야 할 순서야. 최고의 범죄형 얼굴에게 이 중임을 맡겨야겠어. 아, 진짜.
가라. 기자 아저씨. 본격 범죄형 언론인 김재하 선생님께 자석놀이를 부탁해보자고. 형사님 말본세 덕에 영 의욕이 사라지는데. 재하씨는 투덜대면서도 자석을 잡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자석을 문 바깥쪽 끝 걸쇠의 반대쪽에 대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문 안쪽에서 걸쇠가 쩔꺽이는 소리가 들렸다. 몇 번 움직여보던 재하씨가 일어섰다. 됐어? 이제 열릴 거야. 수혁씨가 다가가 문을 움직여보았다. 열린 칸 안에서 납작한 철판을 발견했다. 이건 마치 짧은 자처럼 생겼군. 더 없어요? 더 줘요. 자석은요? 잠깐만요. 자석은요? 왜 먹어버리셨어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아, 진짜. 티슈 박스의 뚜껑 부분에 납작한 철판을 가져갔다. 이걸로 틈새를 벌릴 수 있을 거예요. 철판을 틈에 끼우고 아래로 끌어내렸다. 접착된 부분이 떨어지며 티슈 박스의 전면부가 모두 떨어져 나갔다. 좋아. 화끈하게 부서져 나갔군. 박스 내부에서 작은 열쇠를 찾아냈다. 티슈 박스를 좀 더 조사해보았지만 특이한 것은 없었다. 자도 해먹으셨네? 여기 어디 안 돼? 사용해보았지만 별 반응이 없다. 오케이, 이제 여자 화장실 가봅시다. 가고 싶지 않아. 잠깐만. 빽. 대화가 뜨네, 근데? 대화해요. 사라졌어! 대화 한 번 더 안 해? 에바야. 뭐였을까? 무슨 얘기했어? 나도 끼워줘. 대화해요. 티슈 박스 뜯어냈고, 진짜. 대화해요. 대화해요. 한 번 더 해요. 아니, 난 저 벽에 걸린 거 보고 싶은데. 다른 방이었구나. 대화해요. 신문? 김재하. 야, 기자 양반. 무열씨가 조용히 재하씨를 불러 세웠다. 왜 불러? 재하씨가 뒤통수를 긁으며 이쪽으로 다가왔다. 별건 아니고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야. 신문인가? 궁금한 거라고 말했잖아. 호기심 해결 차원에서 답해달라고. 참, 뭐가 궁금하지? 다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몸 상태도 궁금한데 낯익은 사람도 궁금해. 여기 모인 자들 중에 낯익은 사람은 없나? 글쎄... 재하씨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직업이 그렇다 보니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본다고. 일일이 기억하고 다니진 못해. 수첩은 여기 오면서 없어져 버렸고. 재하씨는 팔을 내저었다. 이봐. 메모에 의존하다 보면 실제 기억은 가물해지기 마련이라고. 시끄러. 하여간 잘 기억 안 난다는 게 내 대답이야. 재하씨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다행이다. 하나 더 물어볼 수 있다. 몇몇이 심각하게 골골거리고 있더군. 당신 몸은 좀 어떤가? 뭐? 건강? 나야 좀 피곤한 거 빼면 나쁘지 않은데?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 이 정도에. 무열씨가 팔을 들어 재하씨의 말을 막았다. 엥? 긴 말은 필요 없어. 결론은 지병 없음. 잘 먹고 똥도 잘 싼다 이거지? 그래, 이 양반아. 재하씨는 불쾌한 얼굴을 했다. 말 잘리는 거 싫어할 만해. 기자잖아. 주로 취재하고 다니는 건 뭔가? 연애? 스포츠? 사회?
나야 이것저것 다 하는 편이지. 이것저것이란 말을 좀 상세하게 바꿔보지. 돈 되는 것이라고 말이야? 뭐? 재하 씨의 놀란 얼굴을 보며 무열 씨가 싱긋 웃었다. 류신경 말을 들어보니 돈 타령을 좀 했다면서? 아, 저 류 발음이 진짜 어렵다. 그렇다면 크게 찔러주면 기사를 버리는 일도 있겠군? 그 친구가 보기보다 입이 가볍군. 보이는 대로 입이 가벼운 거 아니에요? 아까 무열씨 소속도 혼란 팔아버렸는데? 그래. 가끔은 돈 받고 기사를 폐기하는 일도 있지. 자네 같은 친구들을 잘 알지. 기자라기보다는 장사꾼. 돈을 받고 약점을 거래하는 족속들 말이야. 어쩌겠나? 먹고 살려면 별 수 없지. 배운 게 도둑질이란 말도 있잖아. 세상에 죄 짓고 사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도 수십 개 넘게 건진다고. 이젠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헷갈릴 정도라니까. 그럴수록 나야 땡큐지만. 그래서 이런 일에도 휘말리는 거야. 참 땡큐기도 하겠구만. 재하씨가 노려보자 무열씨는 관자놀이 부분을 꽉 누르며 인상을 찡그렸다. 머리가... 되게야말로 상태 나빠 보이는군.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 망할 약기운. 무열씨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좋아, 이쯤 해두지. 길고 불쾌한 시간이었어. 이젠 더 캐묻지 말라고. 재하씨가 툴툴대며 가버렸다. 수연양, 잘 적어두었나? 아, 네. 잠시 후 태연씨가 이 방의 카드키를 찾았다고 알려주었다. 쓰레기통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빈 술병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이번엔 테이블 안 치워? 댐 아닌가? 탐인가? 천정에서부터 내려온 연통과 연결된 난방용 벽난로다. 비었나요? 비었나 보네. 에어컨이네. 창 아래의 찬장을 열어보았다. 텅 비어있었다. 다시 문을 닫아두었다. 벽에 달린 스탠드에 불빛을 비추어 보았다. 전등갓 안에 그림자가 비치고 있어요. 안에 뭔가 붙어있나 봅니다. 태연씨가 전등갓 안으로 손을 넣어 뒤적거렸다. 그는 이윽고 작은 열쇠 하나를 찾아냈다. 뭐가 많네. 이건 뭐야? 종이 찍힌 자국. 강철로 된 창틀 안에 세 겹의 창문이 붙어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린다. 밖을 보여주되 나갈 수 없게 한다. 하무열한테 많이 배웠나봐, 태연이가. 악질적이야. 오래되어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종이들이 벽에 붙어있다. 2층 침대. 진짜 뭐 없어요? 열쇠 하나만 얻었더라. 오케이. 여자 화장실 갑시다. 진짜. 하무열씨 눈 찔렀어야 돼. 여기는 배수구 못 보네. 열려있는 칸을 살폈다. 여기 숨어있을 때 뭐 이상한 걸 보진 못했나? 이상한 거 당신. 무열씨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찾아보아도 특별한 것은 없었다. 왼쪽 첫 번째 칸의 문으로 다가갔다. 문이 굉장히 무거워요. 안쪽에 무언가 묵직한 걸 대어놓은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이 붙어 낑낑대며 문을 열었다. 없네? 칸 안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끝이야? 티슈를 뽑아 쓰는 박스다. 별다른 특징은 없었다. 닫아봐. 다시 보게. 문을 열고 살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칸 안을 뒤져보아도 특별한 것은 없었다. 칸 아래에 대걸레 자루가 쓰러져 있다. 장대 가져가서 손해본 적이 없었지. 그렇지. 가장 오른쪽 칸의 문을 열어보았다. 뭐야? 가장 오른쪽 칸에 벽 위에 철제 박스가 붙어 있었다.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는데 용구함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용구함이든 사물함이든 닫혀 있는 건 열어봐야 마땅하지. 열쇠로 잠겨 있군요. 그냥은 열 수 없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몰라서 묻나? 열쇠 찾아봐야지. 열쇠 2개나 있지. 조그마한 열쇠는 아니고 벽장 열쇠도 아닐 것 같은데? 반쪽 열쇠, 이 간악한. 아, 열쇠 말고 끝이 깨어진 거울 위에 녹이 잔뜩 쓸어있었다. 물때와 녹으로 가득한 세면대다. 별다른 것은 없다. 타일 하나만 다르게 생겼길래. 여기는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반쪽 열쇠? 간악하다. 중앙복도. 서빙용 카트가 쓰러지며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접시가 나동그라져 있다. 카트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냅킨이다. 가운데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태연 씨가 손을 뻗어 냅킨을 걷어보았다. 냅킨 아래에는 신용카드 사이즈의 카드키가 놓여 있었다. 카드키의 라벨 부분에는 좌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거는 서빙용 카트가 쓰러져 있다. 아까의 난리통에 쓰러진 모양이군. 수혁이 어떻게 읽었더라? 빈정거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좌이의 라벨이 붙은 문은 잠겨 있었다. 좋아요. 아, 방이 너무 많아. 방문을 환영하네. 여기가 내가 갇혀 있었던 스위트룸이지. 뭐야? 이런 곳에 갇히다니. 그냥 열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대수 씨의 말에 무열 씨가 인상을 찡그렸다. 말했잖아. 나는 클로르포름에 중독되었다고. 중독된 사람이 말은 참 잘한단 말이야. 일단 대화해요. 대화해요. 근황 토크를 해요? 류태현 순경. 무열씨가 태연씨를 불렀다. 예, 무슨 일이시죠? 그는 즉시 달려와 앞에 섰다. 별건 아니고 말이야. 간만이라면 간만인데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말해보게. 네? 예. 최근에는 계속 교통계열로 바빴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말이야. 승아씨라던가 임선우 같은 녀석들은 어떻게 지냈냐고. 둘은 내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야기는 한참 돌아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 자네를 이번 사건의 대항마로 삼겠다고 했단 말이지? 네, 이번에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언제는 자기가 주인공이었다고? 주인공은 나지? 무열씨는 이상한 쪽으로 투덜거렸다. 뭐, 이번에도 우리의 기본 목표는 같아. 네, 살아남아 사건을 해결한다. 그게 아니지. 사건을 해결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라네. 둘 다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나의 물음에 태연씨가 답했다. 살아남는 게 먼저인가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인가의 차이입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야. 그것도 그렇지. 잡다한 종이 조각과 거의 타버린 양초가 놓여 있었다. 이쪽 전부 양초 못 묻었네요. 이불을 걷어보았다. 이불 정도는 나도 걷어봤어. 물론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지. 작은 옷장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먼지뿐이었다. 그랬겠죠? 아니야, 나가지 마.
환영합니다. 어? 여기가 아니었어? 와, 방이 진짜 많다. 좌일에 묵었구나. 벽난로 안쪽을 조사해보았다.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여기 뭔가 이상한데요? 태연씨가 사람들을 불러 세웠다. 뭘 발견했지? 벽난로 윗부분을 모아주십시오. 모두 그가 가리키는 부분을 바라보았다. 붉은 점? 네. 다른 방의 벽난로에서는 보지 못했던 흔적입니다. 점이라기보다는 구멍에 가깝게 뚫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걸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별로 중요한 건 아닌 듯한데. 예전에 뭔가 올려놓았던 흔적은 아닐까요? 아니,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도가 낮을지 몰라도 앞으로 일은 알 수 없는 거라네. 모두 심드렁한 가운데 무열씨가 태연씨의 편을 들었다. 네. 뭘 또 뿌듯해하고 있어. 그래, 열심히 해야지, 한 명이라도. 그렇죠. 왠지 태연씨는 기뻐 보였다. 저 자리에 맞는 물건을 찾게 될지 모르니 주의해서 기억해두고 있게. 네. 어리다 어려. 벽난로 안쪽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것은 찾지 못했다. 이거는 안 이상해? 빈 테이블의 위아래를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것은 없었다. 빈 액자 틀이 걸려있다. 떼어서 살펴보았지만 특이한 구석은 없었다. 쓰레기통. 텅 빈 쓰레기통에는 먼지만 쌓여있다. 카펫을 걷어보진 않네. 저쪽 누르면 나갈 거고. 오케이. 천장은 안 봐도 되나? 천장도 한번 보자. 천장이 애초에 없구나. 그렇군요. 얜 뭐야? 대화해요. 대화 많아요. 신문? 양수연. 수연 양에게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방 안을 둘러보던 무열씨가 지나가듯 말했다. 네? 어떤 걸... 함께 잡혀 들어온 강수혁에 대한 건데 수혁씨가 왜요? 별거 아니야? 그냥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 저희는 사귀는 사이예요. 이제 막 1년이 됐어요. 무열씨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런 거야 대충 봐도 아는 거고. 그래, 첫 만남이 어땠는지 알려주게. 왜 이런 걸 묻는 걸까?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1년 전쯤에 독감이 유행했었죠? 그때 심하게 앓다가 입원했었어요. 거기서 우연히 수육씨를 받고 제가 먼저 고백해서 사귀게 됐... 얘도 참 사람 보는 눈이... 병원이라... 강수혁은 의사인가? 아니요. 수혁씨는 행정실에서 근무해요. 의학 쪽이긴... 그러니까 의료계긴 하구나. 그럼 자재나 기기를 관리하는 경비 아저씨? 낮은 직위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만 수혁씨는 행정실장이었어요. 그럼 시큐리티 같은 거네? 행정실장? 저 나이에? 실은 수혁씨는 그 병원 원장님의 아들이거나 이런 거겠지. 수연 양이 먼저 고백할 만도 했구만. 네. 수혁씨는 원장님의 아들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생각보다 배경이 빵빵한 자였군. 경찰 우습게 볼 만도 했어. 무열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만 보니 몇몇이 심하게 골골거리고 있더군. 수연 양은 어떤가? 무열씨는 건강에 대해 물었다. 저는 약간 피곤한 것 말고는 괜찮아요. 그거 다행이군. 그는 싱긋 웃었다. 평소에도 어디가 아프다던가 하진 않았단 말이지? 네.
무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여기 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네? 허강민은 취향이 변태라 자기 기준에서 죄라는 것을 지은 자를 데려온다네. 아마 수연양이 여기 온 것도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네만. 그는 내 표정을 힐끗 쳐다보았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네. 하지만 우린 파트너야. 서로 신뢰를 쌓는 게 좋지 않겠나? 자, 대강 감 잡히는 거라도 말해보게. 잠시 고민했다.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결심하고 입을 열었다. 사실은 짐작 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뭐지? 저는 약혼자를 죽게 한 적이 있어요. 말을 꺼내자 그의 모습이 다시 보이는 듯했다. 약혼자라면 지금의 남자친구와는 다른 사람이겠군. 근데 수연이 어리지 않아? 23인가 4인가였던 것 같은데. 고개를 끄덕였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새 사람을 만나는 게 지난 사람을 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지 않나?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그 죽게 했다는 부분이 궁금하군. 알려줄 수 있겠나? 3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갓스물 그를 옆에 태우고 가던 중에 사고가 일어났어요. 운전을 수연이가 한 거야? 태우고 갔다? 자네가 운전했나? 네. 혹시 다른 차와 관련해서 일어난 사고였나? 아니요. 빈 도로였어요. 순전히 제 과실로. 어느새 눈가가 젖어들었다. 커브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강수혁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나?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실은 이번 여행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렇군. 여행이 이 모양이 되었으니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뤄야겠구만. 네. 고개를 끄덕인 무열씨가 빙글 뒤로 돌아 외쳤다. 어이! 면허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깜짝 놀라 그에게 매달렸다. 무열씨? 제가 있습니다. 거기 말고. 다른 사람은? 난 없어. 사람은 걷는 게 제일이지. 없어요. 아직 안 땄는데? 어이! 강수혁씨, 자네는 어떤가? 없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탈 것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버스 같은 건 몰라도 승용차는 못 탑니다. 그렇군? 모두 협조에 감사하네. 말을 마친 무열씨가 다시 이쪽을 바라보았다. 무열씨, 뭘? 진정한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거랄까? 아무튼 긴 대화에 응해주어 고맙네. 다른 애들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뭐지? 신뢰관계? 그나저나 마이카 시대에 역행하는 무면허 인종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혔어? 마이카 시대. 와, 세대 차이 느껴져요. 말을 많이 했더니 머리가 아프구만. 아, 참. 수연 양이 패드에 남긴 정보 말이야. 정말 우수하더군.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록했어. 칭찬이신가요? 고맙습니다. 때로는 개인 의견을 너무 억제하고 사실 위주로만 쓴 경향이 있었지만 말이야. 마음에 쏙 든다네. 그는 앞으로도 기대한다며 어깨를 두드렸다. 잠시 후 이 방의 카드키를 찾았다는 말을 듣고 다시 방 탐색에 나섰다.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다는 컨셉이구나. 키를 찾는 동안 창가에 책과 연필, 시계가 있다. 모두 낡아 빠져 사용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을 저냐? 잘못 눌렀다. 에? 천장에서 내려온 기둥에 연결된 난방용 벽난로다. 뒤져. 아무것도 없나 보군. 얘도 좀 떠있네? 특별한 건 없군. 책을 비롯한 잡동사니들이 놓여있다. 모두 습기에 망가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태였다. 뭐야?
표 잡동사니 쓰레기통 안을 살폈으나 별 특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건 뭐야? 아, 이것도 쓰레기통? 그럼 저건 오른쪽 방이었지. 여기지? 이거 뭐야? 왜 타 있어? 어지러이 붙어있는 메모지들을 살펴보았다. 물기로 인해 내용이 거의 지워져 있었다. 침대 옆에 긴 벽장 손잡이를 붙잡았다. 잠겼군. 문 안쪽에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사람 헷갈리게 해놓는군. 일단 기억해두고 있게. 말곤 없고 가진 열쇠 다 써봐야지. 이걸 사용해보죠. 잠긴 벽장에 벽장 태그가 붙은 벽장 태그가 있었어? 열쇠를 꽂았다. 벽장에 벽장 열쇠라. 친절하게 태그까지 붙여주니 고마워서 절이라도 해야겠군. 수혁 씨는 무열 씨의 말을 무시하고 서랍을 열었다. 저거 엉뚱한 게 들어있는 거 아니야? 벽장 안에는 전기 플러그가 달린 얇은 액자가 들어있었다. 모니터야? 액자야. 디지털 액자예요. 어리둥절한 무열 씨 옆에서 혜진 씨가 대답했다. 전선을 연결하면 안에 저장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방식이죠. 그런 게 있었군. 혜진이가 태용이? 선용이? 준용이? 아무튼 첫 번째 희생자 나온 뒤로 텐션이 확 떨어졌어. 눈도 안 보이긴 할 텐데. 몰랐어. 처음 봤어. 세대 차이 나서 못 어울리겠군. 디지털 액자도 모르면 어떡하나? 뭐? 당신도 몰랐잖아. 난 알면서 물음을 던진 것 뿐이라네. 모니터야? 액자야? 하고 관두지. 인상을 쓰고 돌아서는 재하씨를 무시하고 무열씨가 외쳤다. 자, 그럼 220V의 콘센트를 찾아 액자 안의 이미지를 확인해보자고. 수혁씨가 액자를 꺼내는 순간 서랍 안쪽에서 덜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리지? 서랍 안쪽에 R1이라고 새겨진 작은 버튼이 있었다. 여기 방 아니야? 액자에 눌려있다가 제자리를 찾은 모양입니다. 어딘가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찾아보세. R1은 구경도 못했던 것 같은데? R1 여기 맞나? 나가서 방 좀 확인해보자. 아, 얘가 R1이야. R1 라벨이 붙은 문은 잠겨있다. 내가 열쇠는 몇 개 있어. 근데 조그만 열쇠 아닐 것 같은데? 카드키였던 것 같은데? L2. 아이고? 가트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냅킨이다. 안 들춰봐요? 조금만 더 하고 자야지. 냅킨 아래에서 얻은 좌2 카드키를 문 왼쪽의 리더기에 가져갔다. 리더기에서 나는 비표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정전 같은데 카드키는 읽혀지다니. 이상하네요. 혜진씨의 말에 무열씨가 고웃음 쳤다. 허강민 스타일이 그거야. 불만 끄고 다른 건 내버려두지. 그놈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게 좋을 뿐이거든. 확실히 필요한 것은 쥐어주되 결정적인 핸디캡을 만드는 게 그의 방식이었죠. 둘만 하는 이야기예요. 대화해요. 누구야? 장혜진. 어이, 거기 가는 아가씨. 무열씨가 혜진씨를 붙잡았다.
무슨 일이죠? 매몰차게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야. 신문인가요? 난 대답할 의무 없는데요? 현직 형사님의 따뜻한 보호 서비스를 받으려면 의무 제공해야 되는 정보 올시다. 혜진 씨는 몸서리를 치며 무열 씨를 놀아보았다. 자, 그럼 질문 갑니다. 이게 몇 개로 보이나? 이미 눈치챘네. 오랫동안 고생스럽게 올라왔는데 자네 몸은 어떤지 궁금하군. 내 몸이 궁금하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같잖아. 건강 이야기야, 헬스. 아, 혜진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 대답했다. 피곤한 거 말고는 별거 없는데요? 무열 씨는 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다시 물었다. 이게 몇 개로 보이나? 네? 무열 씨는 손가락을 바꿨다. 이게 몇 개로 보이냐고 물었네. 무슨 바보 같은 짓이죠? 무열 씨는 다시 손가락을 바꿨다. 자, 한번 맞춰보라고. 대체 뭐하는... 5개요. 아니, 방금 바꿨잖아요. 3개요. 아니, 또 왜 자꾸 바꿔요? 혜진 씨는 앙칼지게 소리쳤다. 눈이 좋지 않다고 들었었는데 장님 수준은 아니었군. 뭐라고요? 시력 테스트였네. 소문만큼 못 쓸 시력은 아니구만. 골뱅이 안경 쓸 걱정은 없겠어. 안심하게. 혜진 씨는 아무 말 없이 무열 씨를 노려보았다. 여긴 왜 오게 된 것 같나? 여기 왜 잡혀왔냐고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혜진 씨는 팔짱을 끼고 신경질적으로 발을 굴렀다. 나도 알고 싶어요.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는지. 생각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래요. 만약 생각나는 게 있다고 해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적개심이 가득한 눈으로 무열 씨를 노려보았다. 형사님의 따뜻한 보호 서비스가 필요 없나?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당신 이 모든 일을 흥미 위주로 보고 있잖아요. 어이쿠, 이건 좀 따가운걸? 무열 씨는 싱긋 웃고 입을 다물었다. 무열 씨가 손바닥을 마주쳐 소리를 냈다. 자, 여기까지. 협조 고맙네. 협조 안 하지 않았어? 혜진 씨는 중얼거리며 자리를 떴다. 무열 선배, 방 안에서 카드키를 찾았습니다. 이 방의 카드키예요. 수고 많았네. 벽난로 주변을 살폈다. 안쪽을 들여다보는 태연 씨가 손짓했다. 정면에 뭔가 있습니다. 연통과 연결된 뚜껑인가? 카드키 같은데? 끝에 뭔가가 삐져나와 있는데요. 빼내보겠습니다. 태연 씨가 팔을 뻗어 뚜껑 부분을 들어올렸다. 그가 뚜껑을 놓치자 튕기듯 닫혀버렸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재하 씨가 뚜껑을 다시 열어보았다. 뚜껑에 용수철 같은 게 달려있어. 놓치면 바로 닫힐 법도 하군. 뚜껑 안쪽에 고리에 고정했어야 되는데 안에 끼어있다던 건 어디 갔어? 닫히는 뚜껑에 부딪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군. 수혁씨가 태연 씨의 멱살을 붙잡았다. 이제 어쩔 겁니까? 중요한 물건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무열 씨가 손을 들어 둘을 제지했다. 진정들 해. 이 방과 맞닿은 벽난로를 살펴보자고. 마주보는 방은 연통도 연결되어 있을지 모르잖나. 제가 가보겠습니다. 태연 씨가 옷을 털며 나섰다. 저도 가볼게요. 그래, 사이좋게 다녀오라고. 수혁 씨가 말리는 눈빛을 보냈지만 못 본 척 반대방으로 향했다. 수혁이가 성깔이 애 버릴만 했네. 좌삼을 연통 쪽을 비춰주세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왔었구나. 연통 쪽으로 불을 비추었다. 안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면의 연통 뚜껑을 열자 반대편에서 환한 빛이 보였다. 반대쪽 사람들이 비추는 불빛인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었군요. 잠시 살펴보던 태연 씨가 말했다. 저쪽에서 날아온 것은 카드였군요. 안심한 표정이구나, 이게. 다행히 이쪽으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태연 씨가 카드를 집어들었다.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갑자기 그가 말을 걸었다. 네? 아니요. 남자친구분과 함께 오셨다고 했었죠?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서 정말 유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얘도 애인이랑 같이 잡혔었으니까. 태연 씨야말로 두 번째라고 들었는데요. 네. 악연입니다. 정말로. 그때는 저도 여자친구와 함께였었죠.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네. 힘들 때일수록 수혁 씨와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카드키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말을 이었다.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혹시라도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저나 무열 선배 그리고 수혁 씨까지 수연 씨가 무사히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의 말투가 묘하게 다정해서 갑작스럽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상황에서 인간적인 거 얘밖에 없긴 해. 미안합니다. 아니요, 그냥. 일 다 봤으면 냉큼 돌아와. 연통 너머에서 무열 씨가 소리쳤다. 네. 위험하니 볼일 봤으면 빨리빨리 돌아오라고. 좌이 객실로 돌아와 카드키를 건네고 합류했다. 수연아, 별일 없었어? 아무 일도. 수혁 씨의 눈은 경계심에 차 있는 듯 보였다. 쟤는 왜 이렇게 가진 것도 많으면서 경계가 심해. 자신감을 가져라. 푸른 기운이 도는 가죽 소파다. 끝? 아이고? 나가는 쪽이 여기구나. 다시 들어가. 여기 쪽이 그럼 에어컨. 뭐야 이거? 여러 겹의 강화 유리가 달린 철제 창틀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에어컨이. 얼룩이 묻은 침대를 조사해보았다. 별다른 것은 없었다. 위에도 똑같겠지? 베개다. 왜 얘만 베개가 있어? 그냥 있을 뿐이야? 아니 침대 말고 선반. 선반은 없어요? 약한데 아이템이. 낚싯줄 어디에 쓰는 거지? 장대도 모르겠고. 장대는 그거다. 근데 본대랑 안 본대랑 너무 헷갈리는데. 우삼? 얘인가? 아니네. 얜 중앙문인가? 여기가 몇이니? 우1. 우1도 잠겨있고 우3. 우3으로 가봅시다. 아이템 많아. 화장실 들어갔지. 그러고 보니까 반쪽짜리 열쇠가 그럼 남자 화장실에 있는 그거겠네. 우3의 라벨이 붙은 문은 잠겨 있었다. 카드키를 리더기에 통과시켰다. 작은 비품을 내며 문이 열렸다. 대화해요. 대수? 역시. 허대수, 이야기 좀 하지. 무슨 얘기? 대수씨가 퉁명스럽게 받아쳤다. 작은 궁금증 몇 가지를 해결하고 싶어서 말이야. 짧게 해. 대수씨의 눈에 의심의 빛이 서렸다. 이 질문이 건강 걱정은 하지도 않아. 야 이건 질문이 다 선 넘는데? 아는 사람 있는가 빼고는?
어, 무열 씨는 고개를 숙이고 대수 씨를 노려보았다. 뭐야? 왜? 대수 씨. 이제 진실의 종을 울릴 시간이네.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왔나? 어서 이실 짓고 하게. 짧지 않은 정적이 방 안을 감쌌다. 죄 같은 거 지은 적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런 이야기도 못 들을 것 같은데요. 예의 없는 말투에 만사 귀찮은 태도, 큰 덩치와 완력을 지닌 자네가 지금껏 아무에게도 패기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너무한 발언. 근데 예의 없는 발언, 그 말투인데 그건 그렇긴 해. 남 괴롭히는 데에는 취미 없어. 있었구나. 게다가 난 보기보다 약하다고. 대수 씨는 목 뒤를 긁으며 투덜댔다. 의외구만. 자네 같은 근골질 덩치에겐 약하다는 표현이 어울리질 않는데. 무열 씨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였다. 심리적인 쪽인가? 아니면 육체적인 쪽? 그런 것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어. 대수 씨는 흠칫하더니 고개를 돌려버렸다.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낯익은 얼굴 있나? 없어. 대수 씨가 딱 잘라 말했다. 3초 정도는 생각 좀 하고 말하는 게 어떤가? 있으면 있다고 했겠지. 정말 한 명도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야. 뒤져서 나오면 한 명에 100대씩 어떤가? 아저씨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농담이 나와? 대수 씨는 팔짱을 낀 채 한숨을 쉬었다. 나도 한숨 쉬고 싶은 타이밍이긴 했어. 진짜. 둘이 대화 코드, 아니 근데 쟤는 대화 코드 맞기가 힘들긴 해. 공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굳이 고시를 준비한다는 이유는 뭔가? 무열 씨는 대수 씨가 고시생이 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거야 내 맘 아냐? 자유긴 하지. 다만 몸에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한 거라네. 대수 씨는 불만스러운 눈으로 무열 씨를 쏘아보았다. 몸을 움직이는 일은 못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툭 내뱉은 대수 씨는 더 이상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못한다라. 흥미롭군. 이야기는 이쯤 하지. 대수 씨는 힐끔거리며 방 저쪽으로 향했다. 그때 침대 쪽에서 태연 씨가 다가왔다. 무열 선배, 이 방에 카드키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잘 챙겨두게. 무열 씨는 턱에 손을 대고 무언가를 한참 생각했다. 4층을 탐색하며 사람들에게 갖가지 질문을 던졌다. 대부분 비협조적으로 답했지만 본인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대부분 비협조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지만 밖에서 비협조적으로 물었을 때보다는 협조적으로 대답을 해줬나 봐. 본인만 만족했어. 킹받아. 아, 허약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심리적, 육체적 어느 면인지 입을 다물었다. 일행 중에 아는 얼굴은 없다. 고시를 보는 이유는 몸을 움직이는 일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저게 무슨 뜻인지 좀 헷갈려. 몸 상태는 특별히 나쁘지 않다. 주로 자극적 소재를 취재하며 뒷돈을 받고 기사를 폐기하기도 한다. 이 중에 아는 얼굴은 없으며 직업상 수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 그치, 얘가 재밌어서 기자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 되는 거 뜯어먹느라 그런 거니까 관심 없을 만해, 사람 자체는. 벽난로 위에 구멍을 발견했으나 모두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며 실망했다. 반응을 보여 실망했다. 그러던 중 하무열 형사가 편을 들어주자 반색하며 기뻐했다. 하무열 형사와 근황을 나누었다. 과거의 사건으로 연결된 두 남자는 이번에도 꼭 살아남자고 다짐했다. 단 하무열은 사건의 해결이 먼저, 류태현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다. 살아남는 게 먼저지. 근데 살아남으려면 해결하긴 해야 돼. 몸에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한다. 시력을 잃어가는 듯하던 증상 역시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 듯한데? 하무열에게 적개심을 보이며 상세한 사정은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해? 뭘까?
얘는 없네? 아, 얘는 안 했지. 수연이 통해서 들었지. 강수혁과는 1년 전 병원에서 처음 만나 먼저 고백하여 사귀게 되었다. 전 약혼자를 본인 과실의 교통사고로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있다. 얘만 솔직하게 얘기했네. 24살, 1년 전에 사귀었고 3년 전에 약혼자. 현재 기준 3년 전이었어도 21 고작. 벽난로 주변을 조사해보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창틀 바깥쪽으로 여러 겹의 통유리가 붙어있다. 2개 조로 나뉘어 2층 침대로 조사했다. 왜? 하지만 소득은 없었다. 왜 굳이 2개의 조로 나누어? 빨리 하려고 그러나? 그냥? 여기도 소파가 있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소파에 먼지가 쌓여있다. 아, 책장 못 봤어. 열린 서랍장 상단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단은 닫혀있는 서랍장 아래쪽을 살폈다. 하단 서랍이 잠겼군요. 열쇠 구멍이 난 작은 서랍이 잠겨있었다. 아, 키워드 대박 많아. 남자 화장실에서 찾아낸 조그마한 열쇠를 사용해보았다. 딱 맞습니다. 서랍 안에는 작은 카드가 들어있었다. 아, 중앙이 아니라니. 우1이라고 쓰여있는 카드키였다. 더 없어요? 더 주세요. 남자 화장실 가서 장대로. 낚싯줄은 어디에 쓰는 거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보자. 화무열씨 안 될 것 같지? 한번 해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보자. 그래, 하던 대로 수혁이가 해라. 수혁씨가 대걸레 자루를 높이 들어올렸다. 자루 끝으로 벽에 붙은 물체를 밀어 떼어냈다. 떨어지는 물체를 태연씨가 재빨리 받아냈다. 열쇠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모양은 아니군요. 합차. 아, 맞아. 콘센트 찾아야 되는데? 용구함이면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여자 화장실이었나? 맨 오른쪽 칸이었나? 여기쯤. 아, 넘어갔다. 용구함. 열쇠로 열어야지. 몰라서 묻는 건가? 이것도 키 커야 되나? 아니네. 용구함 열쇠를 사용해 박스를 열었다. 안에서 3F 태그가 달린 열쇠를 발견했다. 가운데가 계단이야? 잠깐. 박스 안쪽에도 뭔가 있군. 자세히 좀 보자고. 박스 안쪽에 톱니바퀴 장치가 있었다. 바퀴 사이에 열쇠 구멍이 있군요. 혹시 방금 얻은 열쇠가 들어가진 않을까요? 일리가 있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용구함에서 꺼낸 3F 열쇠는 장치에 맞지 않았다. 이거 참 열쇠 장난이 끝나질 않는군. 무열씨가 무릎을 치며 인상을 찌푸렸다. 513F 디지털 액자도 봐야 되고. 어우, 바빠. 카드 리더기에 불이 들어와 있다. 디지털 액자를 꺼내면서 눌렀던 R1 버튼 말이야. 우1문을 나타내는 게 아니었을까? 그럴지도 모르죠. 어쨌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우1 라벨이 붙은 카드키를 리더기에 댔다. 조용히 문이 열렸다. 아, 저장할걸. 대화해요. 그럼 여기가 수역이?
아, 강수혁 이 자식. 강수혁 씨, 무슨 일입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 싶은데 딱히 할 말 없습니다. 수혁 씨는 차갑게 거절했다. 일단 지금 물어보는 걸 대답해주면 이후로는 또 묻지 않겠네.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드러나 보죠. 무열 씨는 이후로는과 또 묻지 않겠네 사이에 작게 같은 질문은 이라고 말했지만 수혁 씨는 듣지 못한 듯했다. 일부러 그랬지, 아저씨. 지금 몸 상태는 어떤가? 가만 보니 몸 상태 나쁜 사람들이 많더군. 강수혁 씨는 어떤가? 무열 씨는 건강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피곤하군요. 그 외엔 괜찮은가? 소화불량이나 복부 백만감, 변비나 코막힘. 다행히 그런 건 없군요. 그건 그렇고 왜 수연이를 시종처럼 부리며 다니는 겁니까? 수열 씨는 무열 씨에게 저기가 담긴 눈빛을 보냈다. 난 그런 게... 수연이는 가만히 있어봐. 난 지금 하무열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커플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가만히 있어봐. 가 뭔가?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조수계약 해지하지. 어떤가? 두 남자가 나를 바라보았다. 무일 씨가 억지로 날 끌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것 보라고. 억울하면 미덥지 못한 자신의 태도와 처신을 생각하게. 당신이 뭔데 내게 이리라 저리랍니까? 나? 일행의 유일한 형사. 수혁 씨는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허강민의 속죄 버라이어티에 끌려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무슨 뜻이죠? 혹시 짚히는 게 없냐는 이야기야. 남에게 크게 원한을 살 만한 일. 그는 나를 힐끔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애당초 정신병자에게 붙잡힌 내게 죄를 묻는다는 게 우습군요. 만약 내게 어떤 죄가 있다고 해도 여기에 와서 단죄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수혁 씨가 강한 어조로 소리쳤다. 수연 양이 방해된다면 잠시 자리를 피하게 해줄까?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습니다. 좁은 데서 왜 이렇게 소리를 치시나? 강경한 그의 태도에 무열 씨도 더 이상 같은 질문을 하진 않았다. 가장 쓸데없는 질문 아니야? 이게 참 궁금한 건데 말이야. 왜 자네들만 세트로 들어왔을까? 모르죠. 정신병자의 행패에 이유가 있겠습니까? 수혁 씨는 불쾌하다는 어조로 대꾸했다. 함께 이동 중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1주년 기념여행이었다지? 드라이브라도 다녀올 생각이었나? 아니요. 배낭여행을 가려고 했었어요. 아 맞다, 얘 탈 거 알레르기 있다 했지? 수연아, 저 형사가 묻는 것 이상의 말은 해줄 필요가 없어. 수혁 씨가 말을 끊었다. 아이씨, 왜 사고? 매정한 친구구만. 여자친구는 저렇게 다정다감한데. 무열 씨는 뒷목을 긁적였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나머지 사람들이 한 명씩 잡아온 건 솔로라서 그렇단 말인가? 그건 좀 슬프구만. 그는 중얼거리며 피식 웃었다. 여기까지 하세. 불친절한 답변 고맙네. 당신 정말 기분 나쁜 사람이군요. 자네도 꽤나 뒤구린 젊은이로군. 노려보던 수혁 씨가 돌아서 나가버렸다. 대수 씨가 그를 지나쳐 다가왔다. 카드키를 찾았는데 누굴 주면 되지? 류태현 순경에게 넘겨주게. 신문 결과. 그냥 이거는 탐사 과정에서 그거지? 빨간 점 2개. 220V 맞다. 계속 까먹어. 카드는 연통은 연결되어 있고. 못 찾은 게 너무 많다. R1 버튼. 이 강수혁 씨. 피곤함 외의 상태는 양호하다.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짐작 가는 것이 없다고 일관했다.
양수영과 같이 끌려온 점에 대해서도 모호한 정보만 얻을 수 있었다. 쓰레기통 안에 오래된 종이들이 처박혀 있었다. 얼룩진 테이블 위엔 아무것도 없다. 벽난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왜 여기만 철제 의자가 있지? 진짜 아무것도 없느냐? 왜 여기만 작동하지 않는 스탠드를 살펴보았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여러 겹으로 된 통유리 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문! 창문 아래 선반을 열어보았지만 안이 텅 비어있다. 다시 문을 닫아두었다. 아이고. 스위치. 전기 콘센트를 꽂는 110V 플러그가 있다. 아, 두고 왔어. 변환기. 연결을 시도했지만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 수혁씨가 전기 플러그를 들어보였다. 액자는 220V인데 이 콘센트는 110V. 연결 안 되겠군. 변환 젠더 같은 건 없나? 여기서 그런 걸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잠깐. 아래층에서 110V 젠더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수혁씨가 끼어들었다. 아래로 가는 문은 잠기지 않았습니까? 태연씨는 아차하고 머리를 긁적였다. 그럼 결국 X자에 있을지 모르는 메시지를 볼 수 없단 건가요? 모두 딱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 무슨 일인가? 창틀과 선문 사이에 무언가 있어요. 내가 가리킨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열쇠야! 빗장 사이에 끼어져 있어 다들 못 보고 지나쳤던 걸. 역시 내가 고른 사람답군. 좋은 눈썰미로 계속 정진해주게. 무열씨의 칭찬에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수영이 칭찬 타임 뺏긴 것 같은데? 잡혀 올라간 침대를 비롯해 주변을 전반적으로 살폈지만 특별한 게 나오진 않았다. 낙서 귀여워요. 아니, 여기는 안 돼? 이 방은 아, 그럼 110V 그 플러그가 전기가 들어오는 버튼이었겠네. 잠깐만. 220V? 간격이 얼추? 아이, 사용해보았지만 별 반응이 없다. 진짜? 비슷해 보였는데. 낚싯줄 뭘까? 지금 중앙방 못 들어갔고. 이 열쇠가 뭘까? 장치 열쇠. 아우, 어려워. 할 게 너무 많다. 여기 방이 너무 많아. 열쇠 안 열리는 방. 아무튼 이어서 해봅시다. 나중에.